안녕하세요, 하이드입니다. 나라가 참 시끄럽죠. 시국이 좋지 않기도 하고, 지난달에 연말 특집으로 올해 시작부터 연말까지 매달의 흐름을 한번 정리해 드렸으니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혹시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짧고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려고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비방정이라고 지난달 운세에서 이런 혼란스러운 정국에 대해 괜히 또 제가 얘기를 꺼내버려가지고 계엄령 당일에 막 DM 오고 카톡 오고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뭔가 운을 예측한다라는 게 뭐 점쟁이가 아무리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해도 다소 부정적이거나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얘기들을 올해는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갑진년의 겨울은 긍정적으로 포장하기가 어려웠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갑진년 12월부터 1월 초까지 전반적인 운세의 흐름을 간단히 알아보도록 할 텐데, 운의 전후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서 지난 방송의 내용을 되짚어 보도록 합시다. 쉬운 말로 다 풀어서 말씀을 드릴 거라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먼저 연말 천간별 운세 영상에서 이렇게 말을 했죠. 올 겨울부터는 음양이 서로 순환하지 못하니 수의 기운과 화의 기운이 서로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모습이다. 사회가 통합되거나 집단끼리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기보다는 각자의 생존을 위해 내 편과 적을 선을 그어서 나누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한 명이 주도해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운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가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지 못하게 되는 어떤 혼란과 각종 방해 요소들, 변수들이 발생하게 된다고 했어요. 특히 뭐 천간별 운세 병화 파트에서 이르기를, 대립이 생겼을 때는 혼자 싸우지 말고 군인을 모으고 집단을 모아서 해야만 한다. 독단적으로 움직였을 때는 폭력 전가와 같은 상처가 되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 다수를 모아서 설득하고 그들의 최대 이익을 위해 움직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절로 올라오는 운세에서는 해당 달의 천간의 의미를 덧붙이면은 이 흐름을 해석하기가 조금은 용이해지겠죠. 그리고 지난 전체 운세에서는 을사년을 앞둔 상황에서 격렬한 대립과 기존 체제에서의 변화가 암시되는 운이다. 자신의 욕망이 일어나니까 서로가 강한 적대심을 가지고 날카로운 송곳니를 드러내는 운이라 그동안 참아왔던 골이 폭발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에 결정되고 갈라지는 것들이 다시 봉합되거나 되돌려지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전반을 관통하는 테마는 뭐냐? 갑진년에는 나의 가치관, 정체성, 나를 대표하는 캐릭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 그룹들과 한 배를 탈 수 있게 만드는 어떤 전 과정, 준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1년 내내 강조를 드렸습니다. 이런 맥락에 이어서 12월 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지로는 병자월이 왔고 12월 7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의 운을 맞게 됩니다. 절기로는 7일은 대설이 되죠. 세상이 얼어붙고 큰 눈이 내리기 전후의 시간을 말합니다. 12월 21일부터 동지가 되는데 겨울의 중심이자 가장 추운 지점이기도 하고 혹독하고 긴 밤이 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 밤을 무사히 지새우고 나야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고 비로소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생기게 되겠죠. 이번 달의 핵심이자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병자월이라는 글자만 놓고 보면 잔잔한 호수 위에 떠있는 태양의 모습이에요. 원래 태양은 물 위에서 금빛으로 눈부시게 빛나야 아름다운 법인데 빛을 아름답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대비되어서 떠오르는 것이 됩니다. 이는 겉으로 드러난 것과 속에 있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이고 각자 서로의 의도와 속내를 숨기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병자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타협이 되지도 않고 일이 지지부진 진행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것이 병자월로 묶여서 왔기 때문에 각자 빠른 속도로 서로 겹치지 않게 자신의 시계가 흘러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병자월이 갑진년과 이제 결합이 돼서 만난 거죠. 지지로는 물이 가득 차서 범람했으니까 태양에 닿을 정도로 가득 찬 것을 말하고, 내 역량으로 극복하지 못할 어려움에 겁없이 덤빈 것과도 같은 겁니다. 갑목이 위태롭게 떠있기 때문에 이 배는 출렁거릴 수밖에는 없다. 유럽에 보면 북해라고 해서 북유럽과 서유럽 사이에 있는 바다가 있습니다.
수온이 낮고 파도가 거칠기로 유명해서 20m씩 되는 역대급 파도가 관측되었다, 이런 뉴스가 많이 뜨는 곳이에요. 과거에 해양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이 곳을 지나가려면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로 되도록이면 사람들이 피해서 돌아가야만 하는 그런 곳이었죠. 지금도 영국 사람들은 섬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해산물을 혐오하다시피 해요. 해산물을 안 먹습니다. 해산물 음식도 발달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유전자에 박히게 된 어떤 공포스러운 바다 같은 모습인 거예요. 이 험난한 환경을 정복하고 살아간 것은 바이킹들이죠. 지금은 북유럽들이 복지국가로 살기 좋은 이미지이지만 과거에는 약탈과 전쟁이 난무하던 곳이었어요. 극한의 환경에서 서로가 살아남기 위해 야만과 약탈을 마다하지 않는 그런 본능이 지배하는 세상인 거죠. 무법과 무질서가 난무하는 곳입니다. 북해의 파도는 날씨의 변화에 예민하게 반응을 해서 큰 파도가 먼저 오고 조금씩 작아졌다가 마침내 잘게 쪼개져서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사라집니다. 수심이 깊을 때보다는 얕고 지형이 울퉁불퉁 험난할 때 강한 바람을 만나는 환경이 맞물리게 되면 커다란 파도로 자라나는 거죠. 거기에 갑진년이라는 것은 뭐냐? 내륙과 가까운 지형을 말해요. 수심은 얕지만 불규칙적인 모양이니까 조금의 찬 바람만 불어도 파도가 생기기 쉬운 환경이었는데 병자월에 이르렀으니 배가 표류하고 뒤집힐 것 같은 공포, 생존 본능과 야만의 본성이 살아나기 좋은 시기입니다. 태양인 병화가 언제든 꺼질 수가 있으니 심리적으로 누구든 불안감이 찾아오기 마련이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공포 같은 것들,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깊은 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 달을 보내는 것은 크게 보면은 넓은 관점에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파도를 넘어서 가야 하는 사람의 입장이 있을 거고, 이는 파도와 맞서 싸워서 이기거나 어떤 협상을 하는 형태가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커다란 바다의 입장이 되어서 파도를 만든 것이 되죠. 그러니까 내가 파도예요.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될 때까지 밀어붙인다라는 겁니다. 파도에 맞서 싸우는 사람의 입장이 될 거냐, 파도의 입장이 될 거냐. 그래서 먼저 파도에 맞서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바다와 싸워서 유리하려면 배의 사이즈가 커야 돼요. 혼자 돛담배에 올라타 있으면 파도가 조금만 커져도 흔적도 없이 잡아먹히게 됩니다. 완전 학살 날 수가 있어요. 이런 큰 배가 존재를 하려면 사주에서는 목생화 화생토가 되어야 합니다. 뭔가 하나씩 빠져가지고 사이즈가 작고 부분만 있는 형태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돛담배가 되겠죠. 뭐 모기 작고, 화도 작고, 호도 작고, 뭐 이런 것들. 자기 사주가 큰 배를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나의 경력과 성과, 능력을 활용할 수가 있으니 위기가 오더라도 균형을 잘 잡아서 생존을 한 것을 말합니다. 큰 배에 올라타 있는 거니까 나를 돕는 이도 많고 비교적 내가 주류의 편승에 있음을 말해요. 목화토라는 세 가지 기운을 균형 있게 다 갖추는 것이 좋지만, 나머지가 조금 부실해도 한 가지만 확실하면 어쨌든 컨셉으로 극복이 가능하다. 가령 목이 좀 강하면 배가 조금 부실해도 내가 베푼 덕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에 힘입어서 기회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을 말해요. 화가 조금 강하다면 내가 발로 뛰어서 만든 것이니까 실력이라고 합니다. 보통 위기 상황에서 발빠른 대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화예요. 그리고 토의 기운이 강하다면 이건 내가 오랫동안 쌓여온 경력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보통 무토를 말해요. 그리고 어쨌든 이게 수 중심이기 때문에 이게 파도를 넘을 정도의 사이즈여야지, 토가 너무 많아서 뭐 천간에 토 막 이렇게 되면 곤란합니다. 이거는 불필요한 경력이 돼버리는 것이라서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어요. 불필요한 경력은 뭐야? 곧 정리해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쓰임이 있냐 없냐라는 것은 내가 이 물 위에서 떠서 효율적으로 넘어갈 수 있냐, 물 자체를 필요 없게 만들어 버리느냐, 이런 밸런스가 중요한 겁니다. 항상 사주로 볼 때는 이렇게 음양으로 내가 어떤 시점에 와 있는지 큰 틀을 먼저 보고, 거기서 오행으로 어떤 컨셉으로 가야 되냐를 보는 거예요. 가령 목이라는 것을 제가 공덕을 쌓은 것을 활용하다라고 했잖아요. 조금 세부적으로 나눠서 보면 이때 간목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실질적인 도움이 오는 것이니까 내가 조금 부족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커버가 된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어떤 위기나 문제 같은 것들이 안 생길 수는 없어요. 뭔가 생길 수 있는데 그게 크게 번지지 않고 잘 마무리할 수가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이끌림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내가 목이 을목이라면 남이 구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구원해야 하는 것이니까, 공덕을 내가 나한테 들여서 쌓아야 되는 거니까 쉽게 극복되지는 않는 모습이겠죠.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들어가면은 이 을목을 가지고 육신으로 보는 겁니다. 가령 을목일간이라면 병화 상관을 만나서 자수편인이라는 시기를 만나는 건데, 병화라는 것은 직장인이라면 내가 속한 조직, 상사, 환경의 도움을 받을 수 없으니까 내 밥그릇을 스스로 찾아야 하는 거죠. 여기에 자수라는 편인을 만났다라는 것은 뭐냐? 불안과 공포를 견뎌야만 하는 시기를 만났다라는 겁니다. 같은 목이지만 차이가 크죠. 가장 좋게 극복을 하려면 내가 이제까지 잘 해왔던 이력이 있다, 그러면은 조금 불안정하더라도 용기를 가지고 내 실력을 믿고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가 있겠죠. 위기에서 기회로 전환되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세팅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근데 이제까지 내가 잘 해오지 못했어. 이제까지 내 역할을 못했고 실수를 반복해왔다면 이번 겨울은 이번에도 내가 또 극복하지 못하고 실패를 해버렸다 하는 트라우마가 다시금 반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공의 누적이라는 경험치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실패를 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극복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멘탈을 갖춰야 되는 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마음가짐이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디테일을 들어가면 조금 더 세부적인 프리드를 할 수 있는 건데, 오늘은 전체 운세 시간이니까 이런 맥락으로 접근을 할 수 있다 정도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기 사주를 어떻게 봐야 되냐, 이런 방식으로 잽스를 들어가면 된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방법이 커다란 바다에 속하는 방법이라고 했죠. 이는 금의 기운과 수의 기운을 가지고 금생수를 하라는 겁니다. 금의 기운이 조금 강한 분들은 바꿔서 해라. 가령 경금이라면 종목을 바꾸고 메뉴를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이걸 통해서 내가 이익을 늘려나가는 형태를 고민하다라는 것이 되고요. 신금이라면 정리하기, 버리기, 팔기를 통해서 손해를 줄인다는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신금은 내 손해를 줄이는 것이 크니까 조금 더 이기적인 사고, 내가 어떤 것들을 줄여나가고 어떤 것들을 협상하고 딜을 해야 유리할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한겨울에 수의 기운이 강하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 힘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주도권이에요. 힘이라는 것은 그 목적과 방향에 대한 충분한 준비와 고민이 필요하잖아요. 강한 힘에는 어떤 강한 책임이 들어가는 법이니까. 근데 이런 과정이 없다면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기 마련입니다. 빌런이 힘을 가진 것과 같아요. 병자월의 수라는 것은 내가 모든 걸 밀어버릴 거라는 답을 정해놓고 이를 밀어붙이고자 하는 거니까, 시작은 큰 파도로 시작을 하지만 결국은 사그라들 수밖에 없다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게 수국화예요. 가질 수 없다면 부숴버리겠다까지는 아니지만 한 번에 너무 많은 것을 완벽하게 이루려고 한다. 내 욕심이 너무 크다. 내가 지금 너무 많은 단계를 건너뛰어서 이룰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꿈을 꾸는 것은 아닌지를 자각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 수가 많은 경우에는 내가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단계와 순서를 거쳐서 차근차근 해나간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좀 시간이 필요하겠죠. 사주라는 게 보는 방법도 여러 가지고 해석도 제각기지만 이 음양의 큰 틀 정도만 놓치지 않고 가더라도 자기의 어떤 삶의 궤도에서 크게 벗어나는 위기가 발생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러한 맥락에서 잘 참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전체 운세에서는 맥락 중심으로 살펴봤고, 조금 더 디테일한 전략들은 앞으로 천간별 운세를 통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연말 다음 달까지 천간별 운세를 미리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것들을 보면서 자기 처세나 이런 방식들을 고민을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럼 24년 12월에서 25년 1월까지 갑진년 병자월부터 정축월 운의 전반적인 흐름을 알아봤습니다. 지난달 말미에 제가 했던 말을 기억하실까요? 의뢰월을 기점으로 사회 분위기가 어떤 시련으로 우리를 만들 수가 있는데, 저도 이 정도 여파가 발생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역사에서만 봤었던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드는데, 결국 지나고 나면 을사년에 태양이 뜨니까 각자 자신이 맡은 자리를 잘 지키고 살아갔으면 합니다. 날씨가 추운데 모두들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언제나 그렇듯 목표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도 달아주시면 조금 더 힘이 납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올게요. 안녕.